아버지, 제발 생각을 좀 하세요. 며칠 전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던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식탁 위 김이 빠져가던 미역국, 젓가락 끝에서 덜덜 떨리던 그의 손. 그분 좋은 분인 건 알겠는데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 가슴 어딘가 가늘게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보다 지켜주고 싶은 사람의 두려움이 제 남은 생을 걸고 찾은 작은 기쁨을 한 번에 덮어버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올해 69인 김두식입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난 뒤 집 안은 조용했지만 제 마음은 늘 소란스러웠습니다.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울리던 알람, 서로 맞춰 놓은 컵받침, 냉장고 한켠에 붙어 있던 손글씨 레시피. 모든 물건이 둘을 기억하는데 집 안에는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제게 우연히 같은 동네 복지관에서 만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운 목소리로 봉사활동 내역을 안내하던 분이었고, 그날 저는 민원 서류를 잘못 써서 다시 작성해야 했습니다. 제 글씨를 보고 그녀가 웃으며 말했지요. 글씨가 참 단정하세요. 서두르는 분들 글씨는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 한마디가 오래 닫혀있던 창문을 살짝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차를 한 잔씩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는 동안 저는 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아내와의 오랜 시간, 병원에서의 마지막 밤, 손을 놓치던 순간의 체온.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 밤을 견디셨네요. 그녀의 말은 훈계가 아니었습니다. 판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걸음을 옆에서 맞춰 걷는 사람의 호흡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 미뤄두었던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졌습니다. 남은 생에서 나는 어떤 사람과 어떤 식탁을 마주하고 싶은가? 그 질문에 대답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삶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장을 보며 서툰 손으로 채소를 고르고 엉성한 반찬을 올려놓은 식탁에서 서로를 위해 숟가락을 놓는 법. 겨울이면 같은 담요를 덮고 봄이면 같은 길가의 개나리를 바라보는 일. 그 단순한 장면들이 저를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문제는 사랑보다 먼저 달려오는 시선이었습니다. 동네 식당에서 같이 국수를 먹던 날, 옆 테이블의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저렇게. 저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제 눈치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이 얼마나 많은 걸 삼키고 나오는지 저는 압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가볍게 들리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그 말의 무게가 발목을 잡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숨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두 개의 소리가 부딪혔습니다. 나라도 더 조심해야지라는 소리와 왜 내가 작아져야 하지라는 소리. 우리 아이들. 저는 누구보다 아이들의 상처가 크지 않기만을 바랐습니다. 엄마의 빈자리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겪어낸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제 삶도 저에게는 단 한 번입니다. 저에게도 사랑은 아직 살아 있었고 손을 내밀면 닿을 거리에서 따뜻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건 누구의 몫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입일까요? 제 아이들의 표정일까요? 아니면 저의 두려움일까요? 며칠 전 작은 레스토랑에서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서로의 남은 시간을 나누면 어떨까요?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제 손등을 가볍게 감쌌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촛불이 흔들렸고 음악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단순한 설렘이 아니라 많은 이야기를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요. 아이들에게,
친지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서로를 지키기 위해 더 단단해져야 한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오자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해주세요. 그분이 엄마 자리를 대체하게 두실 건가요? 저는 한참 동안 답장을 쓰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멈춰서 화면 위에 떠 있었습니다. 대체라는 단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자 동시에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오해였습니다. 결국 저는 천천히 적었습니다. 누구도 누구를 대체할 수는 없단다. 아버지는 남은 시간을 두 손으로 꼭 잡고 싶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야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앞에 놓인 청첩장은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공식으로 바꾸려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그 길 앞에는 아직 넘어야 할 돌부리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물, 친척들의 수군거림, 이웃들의 호기심,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안에 남은 죄책감.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기로요. 그 대신 하나씩 설명하고 기다리고 손을 내밀기로 했습니다. 사랑을 지키는 법은 때로는 아주 느리게, 그러나 분명한 걸음을 요구합니다. 그 길은 고독하고 또 고되겠지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혼자 버티는 밤보다 함께 맞는 새벽이 더 따뜻하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그 걸음을 내딛는 제 이야기입니다. 분노와 서러움, 깨달음과 결심, 그리고 변화.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의 시선을 통과해 우리만의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지 있는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그날 저녁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선의 안에서 들려오는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먼저 귀에 스쳤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아이들이 우르르 뛰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왔다! 그 작은 손길들이 제 다리를 감싸 안을 때마다 저는 잠시 모든 고민을 내려놓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실에 들어서자 공기의 온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고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지만 눈길은 부엌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저를 기다리던 대화가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식탁에 앉자 아들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정말 결혼하실 겁니까? 그 목소리는 떨림보다 단단했습니다. 그 안에는 분노보다는 두려움이 더 크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며느리는 말없이 물잔을 건네더니 아이들을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방 문이 닫히자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돌아가신 지 몇 년 됐다고요. 아직도 그 빈자리가 우리한테는... 그 말 끝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떨림이 아들의 슬픔이라는 걸 알았지만 동시에 제 행복을 가로막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아, 아버지도 사람이다. 남은 시간이.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했지만 아들이 손바닥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컵 속물이 튀어오르며 탁자 위를 적셨습니다. 그분이 엄마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신이라는 단어. 다시 한번 제 가슴이 철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에는 그것이 배신처럼 보였을 겁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그 속에 제 손주들도 있었겠지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 행복을 찾아야 한다. 지금 아니면 기회는 없다. 아이들을 울리지 마라. 아들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들지 마라. 아버지, 부탁드릴게요. 아들이 낮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분과 계속 만나시더라도 제발 결혼은 하지 마세요. 우리한테는 너무 큰 상처예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는 몸을 돌려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며느리는 눈치를 살피다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동정과 이해, 그리고 약간의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는 걸까? 아니면 이제라도 내 삶을 찾아야 하는 걸까? 차가운 바람이 코끝을 스치자 눈가가 시큰거렸습니다. 며칠 뒤 저는 그녀와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자 그녀는 제 얼굴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저는 억지로 웃으며 커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들 녀석이 쉽지 않네. 결혼 얘기를 꺼냈더니 말끝을 흐리자 그녀는 제 손등을 살짝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전해지자 그동안 참아온 눈물이 불쑥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커피 향이 진하게 퍼지는 공간에서 제 마음은 오히려 더 허전해졌습니다. 저는요. 선생님 주변 시선은 괜찮아요. 하지만 가족이 반대하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설득할 거야. 내 삶을 포기하고 싶진 않아. 제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흔들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냈습니다. 아내와 찍은 사진들, 가족 여행지에서 웃던 모습, 손주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찍은 사진, 모든 사진 속에 함께라는 단어가 살아 있었습니다. 앨범을 덮자 제 마음은 깊은 바다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파도가 제 삶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휴대폰을 켜는 게 두려웠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화면에 뜰까봐, 혹은 서운함이 묻어날까봐. 그러다 결국 전화를 받았을 때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친척들이랑 같이 모여요. 그분 얘기 그 자리에서 정리 좀 하셨으면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목덜미가 뻣뻣해졌습니다. 정리라는 단어, 제 사랑을 무슨 짐짝처럼 치워야 하는 건가.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귀가 울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아 시계를 보니 새벽 2시를 막 넘겼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전선줄을 흔들며 윙윙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마음속에서 울부짖는 서러움 같았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 젊을 땐 돈 벌겠다고, 늙어서는 손주 돌보겠다고. 그런데 지금 내 행복을 찾겠다고 하니 왜 이렇게 죄인이 되는 걸까? 눈가가 뜨겁게 젖어왔습니다. 손등으로 훔쳐도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주말 가족 모임 자리에 나갔을 때 공기는 이미 싸늘했습니다. 사촌 형님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형수님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형님 나이에 무슨 재혼입니까? 그냥 조용히 사시는 게 낫죠? 말끝마다 벌써 무슨 같은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옆에서 아들은 팔짱을 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가장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인생이 길지만 남은 시간이 짧을 수도 있잖아요. 혼자보다는 같이 사는 게 더 따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한 친척이 툭 내뱉었습니다. 그래도 체면이 있지. 자식들이 뭐가 되겠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겨울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제 눈물을 얼려버리는 듯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까? 모두가 반대하는 길이라면 내가 틀린 걸까? 그날 밤, 저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평소보다 가늘었습니다. 오늘 친척들이랑 식사했어. 쉽지 않았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선생님이 얼마나 힘드신지. 저도 사실 겁이 나요. 괜히 선생님 가족분들한테 상처 주는 건 아닐까. 저 때문에 선생님이 외로워지는 건 아닐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아냐.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용기를 내야 하는 거지.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제 안에서 묘한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눈치를 봐야 하나? 왜 내 사랑이 죄처럼 여겨져야 하나? 거실 불을 꺼놓고 저는 오래된 사진 액자를 들었습니다. 아내의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 그 미소가 오히려 저를 더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대답 없는 벽을 바라보며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 그냥 지금처럼 지내면 안 될까요? 결혼 말고 그냥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 말은 제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을 포기하는 건 제 의지와 사랑을 뒤로 미루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두려움도 이해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떠올리며 웃다가도 아들의 눈빛을 떠올리면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제 손을 잡던 순간의 따뜻함을 떠올리면 다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제 마음은 갈라진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느냐, 내 삶을 지키느냐, 두 길 모두 놓칠 수 없는 소중한 길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연락도, 친척들의 안부도, 심지어 그녀의 짧은 문자조차도 휴대폰 진동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그저 화면을 뒤집어 놓고 외면했습니다.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둠 속에서 제 숨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무슨 괜한 욕심을 부린 건 아닐까? 내 행복 때문에 아이들의 상처를 헤집는 건 아닐까?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또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처럼 외면하고만 산다면 남은 시간은 누구를 위한 것이지? 결국 아무도 행복하지 못한 채 끝나는 게 아닐까? 그날 오후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굴러가며 발끝을 스쳤습니다. 근처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이상하게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문득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늘 바쁘셨습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시곤 했습니다. 저는 늘 아버지를 그리워했지만 속으로는 원망도 했습니다. 왜 나한테 시간을 안 내주실까?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분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가장 힘든 길을 걸으셨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도 지금 아버지가 걸었던 길목에 서 있다는 것을, 사랑과 책임 사이에서 흔들리는 같은 자리에. 다음 날 그녀와 다시 만났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은 그녀는 평소보다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고 커피잔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연락 없으셔서 걱정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떨림이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겁이 나서 모두를 아프게 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제 손등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진심이라면 언젠가는 아이들도 이해해 주지 않을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진심.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거짓이 아니라면 적어도 나 자신에게는 당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순간 제 아내의 사진 앞에서 했던 혼잣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아내라면 뭐라고 했을까? 평생 제 옆에서 저를 믿어준 사람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당신 마음 가는 대로 해요.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 생각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들과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제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다짐했습니다. 아들아,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아버지도 살아있는 사람이다. 내 엄마를 잊으려는 게 아니야. 잊을 수도 없고, 다만 남은 시간을 허공처럼 흘려보내고 싶지 않다. 아들은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알면 얼마나 서러워하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서러워하실 거다. 하지만 내 엄마도 아버지가 외로움에 무너지는 걸 바라진 않았을 거야. 내가 결혼할 때 아버지가 축복해줬던 것처럼 아버지도 지금 새로운 길을 축복받고 싶다.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눈빛에 아직은 완전히 풀리지 않은 매듭이 보였지만 동시에 저를 향한 애정도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가벼워진 마음을 느꼈습니다. 물론 아직 모든 갈등이 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천천히라도 제 진심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저는 휴대폰을 꺼내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앞으로 함께할 준비를 합시다. 어떤 시선이 와도 나는 당신 편에 서 있을 겁니다. 잠시 뒤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저도요,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제 마음에 환한 불빛이 켜졌습니다. 결심을 굳히고 나자 마음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눈치 보며 피해 다니던 동네 시장도 이제는 그녀와 함께 걸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수군거리는 소리가 뒤따랐습니다. 저 사람 아니야? 저 나이에 에이 참 별일이네. 그 말들이 제 귀를 스쳤지만 이제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그녀도 살짝 힘을 주었습니다. 작은 동맹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이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손주들이 거실을 뛰어다니며 웃는 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얘기를 들어줄 수 있겠니? 오늘은 숨기지 않고 다 말하고 싶다. 아들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내 엄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다. 그건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남은 내 시간도 소중하다. 외로움으로 보내고 싶지 않다. 너희한테는 엄마가 한 분뿐이지만 아버지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다시 누군가와 웃을 수 있다면 그건 엄마의 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남은 생을 지켜내는 거다. 말을 마치자 아들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던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행복하실 수 있다면 저희가 뭘 해야 할까요? 그 질문에 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라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꾹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를 믿어다오. 그리고 언젠가는 너희도 이 길의 의미를 알게 될 거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그 침묵은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조금은 열려있는, 기다려주는 침묵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그녀와 작은 예식장을 찾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햇살이 큰 창을 통해 들어와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기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녀가 말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아. 예식장을 나서는 길, 문득 제 아내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하지만 이게 내 남은 생을 지켜내는 길이야. 당신이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내 삶을 사랑하고 싶어.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하게 눌러왔던 죄책감이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드디어 청첩장을 정식으로 보내기로 한 날, 저는 다시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청첩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강요하지 않겠다. 하지만 내가 와준다면 그게 아버지한테는 큰 힘이 될 거다. 아들은 잠시 청첩장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노력해 볼게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직은 완전한 이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문이 닫혀 있지 않다는 신호였습니다. 며칠 뒤 작은 식장에서 우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은 제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의외로 몇몇 친척들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적어도 등을 돌리진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삶의 마지막까지 우리는 스스로의 길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결혼식이 끝난 후 저는 빈 예식장 의자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꽃향기가 은은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옆에서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더는 떨리지 않는 걸 느끼며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을 비롯한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완전한 미소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저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걸음을 뗀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더 지나면 우리 웃음 속에 진심이 전해질 거라 믿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닐까?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 하지만 결국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누군가의 자리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 빈자리를 따뜻하게 채워주는 것이라는 거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저 살아있는 사람,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아내와의 시간은 소중했고 그 기억은 언제나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사랑 또한 제 남은 시간을 지켜줄 또 다른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새로운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녀와 함께 장을 보러 가고 서툴게 반찬을 만들며 웃음을 나눕니다. 손주들도 점차 그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손이 그녀 손을 잡고 할머니라 부르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삶은 이렇게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까지도 우리는 스스로의 행복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언젠가 잦아들지만 내가 스스로를 속인다면 그 후회는 평생 남을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제 마음속에 남은 한마디를 전하고 싶습니다. 혼자가 익숙해졌다고 해서 함께의 기쁨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년의 사랑과 새로운 시작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용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감사합니다.